안녕하세요. 알리아스 황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우디 RS5 쿠 프론트 범퍼 쪽을 만드는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쿼터 패널 기본면을 만들고 그 기본면하고 그 다음에 범퍼의 메인 범퍼 스킨이 교차되는 것까지 이제 기본면 설정을 했다고 하면 이번부터는 이제 이번 시간 이제 범퍼라고 하는 부분은 휠 아치에서 기본면을 이용해서 여기서 기본면은 이제 패널 기본면이 되겠죠. 패널 기본면, 프론트 쿼터 패널의 기본면하고 휠 아치의 기본면, 그리고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프론트 범퍼의 이제 기본면을 가지고 쿼터 뷰를 이제 보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범퍼가 만들어져 있는 그 기본면을 보자면 이게 이제 범퍼의 기본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쿼터 패널의 이제 기본면이 여기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펜더 아치가 되겠죠. 펜더 아치가 사이드 스킨, 이 펜더 아치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 펜더 아치의 기본면은 이렇게 이제 기본면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프론트 쿼터 패널하고 범퍼의 이제 쿼터면을 이제 교차를 시켜서 기본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 이제 지금 이 뷰에서는 이게 뭐 RS5의 이제 프론트 면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기본면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기본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미지나 이런 동영상이나 사진에서 봤던 RS5 쿱의 이제 형상하고 아주 이제 유사하게 만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면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개의 면이 교차되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막 보이는 대로 막 처음부터 이제 그 보이는 걸 쫓아서 만들면 그 면을 정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본면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진을 이제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사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면을 보면 지금 이제 모델링에서 설명되고 있는 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범퍼 끝에서 받는 면 요 면입니다. 요 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면이 지면이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다음에 이쪽 펜더 면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휠 아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링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만들면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처음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이 면은 여기까지밖에 쓰지 않을 거예요. 여기 왜 그러냐면 이 뒤에 지금 이 부분이 약간 하이라이트가 맺어 있어요. 다른 이제 사진들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꺾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휠 아치면에서 유사하게 나오는 이 면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면. 그래서 얘를 탑에서 보면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면 얘를 하나 만들고, 이 초록색 기본면을 만들고, 그리고 기본면 만든 거하고 기존에 있던 면을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잘라낼 겁니다. 얘네를 잘라내면
이제 그 이후에 여기를 이 잘라낸 면을 이렇게 이어서 라운드가 되어 있는 면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이제 탑에서 보면 이렇게 돼서 잘라서 요런 면을 만들겠죠. 네. 요렇게 만들면 이제 전체적인 이 베이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베이스가 만들어지면 다음 단계로 에어 인테이크 홀 이 면을 만들 겁니다. 이 면도 여긴 이렇게 따져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다 메꿔져 있는 걸로 만든 다음에 여기 섹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지죠. 이렇게 여기도 살짝 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되는 면을 만들어서 여기 교차되는 표면을 찾아서 이 형상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프론트 범퍼에 이제 뭐 쿼터 패널하고 만나는 쿼터 뷰, 쿼터면 거죠. 쿼터 부분의 면을 만들 수 있는 기본면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기본면이 되겠죠. 그리고는 이 면이 만들어지면 이제 추후에 디테일을 만들 때 요렇게 해서 이 아랫부분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립댐이라고 하는 프론트 립댐 내지는 뭐 스키드 플레이트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요 부분은 이제 디테일업 하면서 만들 거고요.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 홀하고 뭐 요런 가니쉬들, 그다음에 그릴망 뭐 요런 것들을 추후에 만들게 될 겁니다. 디테일을 요렇게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이 되면 지금 잠깐 지금 헤드램프를 안 만들고 있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헤드램프는 지금 이렇게 후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프로젝트만 가면 이 라인은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면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램프를 들어갈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램프하고 요런 그릴, 그다음에 인테이크 홀, 스키드 플레이트 이런 부분들은 기본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확인 라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기본면에서는 만들어지진 않고요. 이렇게 기본면이 만들고 나서 정확하게 이제 위치나 그 프로포션, 비례 이런 것들이 이제 얼추 이제 다 맞았다, 확인이 됐다, 확신이 들 때 이제 들어가는 이제 얘네들은 외장 파트들이에요. 파트. 독립된 부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들어도 기본면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다 보면 헛수고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램프, 그릴, 그 다음에 인테이크 홀, 스키드 플레이트 얘네들은 기본면이 다 만들어진 후에 그 후에 이제 그 기본면을 가지고 외장 업데이트, 디테일업 모델링을 할 때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설명했던 이렇게 꺾어져 있는 탑에서 봤을 때 이렇게 꺾어져 있는 요 라인, 지금 이 면이 되겠죠. 이렇게 돼가는 이 기본면, 그 다음에 에어 인테이크 홀 기본면, 얘네 두 개를 중점으로 해서 기본면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모델링을 했던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미리 모델링을 한번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론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하기 전에 여기가 이제 좀 보기가 좀 좋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이드 뷰에 있는 것들은 잠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범퍼면을 만들 때는 우선 여기가 잘려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커브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커브를 하나 만들 거예요. 요런. 자, 요렇게 탑에서 보면, 자,
아까 이제 방금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위에서 탑에서 봤을 때는 기본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렇게 이제 여기에 이거 여기가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가 있으면 얘가 이제 1번면이라고 합시다. 얘를 1번면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라운드가 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라운드의 끝점을 저는 지금 요 램프 워셔의 커버, 램프 워셔, 이걸 액티브 워셔라고 하던가, 뭐 하여튼 커버일 거예요. 이게 이제 램프에 이물질 묻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워셔액 노즐이 나와서, 튀어나와서 하는 그 커버인데, 이쯤 기준으로 봤어요. 이쯤으로. 자,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 커브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제 그림에서 설명했던, 이제 요렇게, 휠아치. 이 휠아치 기준에서 나오는 요면을 만드는 겁니다. 요면. 기본면을. 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휠아치에 간접해 돼 있지만, 어쨌든 이쯤 뭐 잘라가지고 면을 만든 다음에, 이 커브의 만곡점.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커브는 이렇게 생기겠죠. 만들면. 그럼 이 커브의 만곡점이 되는 90도로 만나는 이 만곡점이 되는 이 지점을 이 초록색 라인 방향으로 면을 만들어서 기본면을 하나 교차시켜서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끊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런데 꼭 이 라운드를 그냥 한 번에 이제 커브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왜 이제 이렇게 교차를 해서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다가 직접적으로 커브를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곡선을 만들어 버리면, 예를 들어 곡선을 이렇게 이어서 만들었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양에 대해, 곡선의 양에 대해서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모델링을 하는 사람의 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곡선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확성을 몇 미리 단위로 곡선을 가져갈 거냐, 몇 아래 뭐 곡선을 갖고 갈 거냐, 이거를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각도를 만들어서 기본면에 대한 면을 만들고, 요렇게 면을 만들고, 요렇게 면을 만들어서 이 꼭지점이 생기면 이 지점에 대한 좌표값이 만들어집니다. X, Y, Z에 대해서 땡땡땡 이렇게 좌표값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위치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R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00R 정도에 되는 커브를 여기서 곡선을 만들 거다. 그러면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여기에 굉장히 큰 이런 R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300R입니다. 300R. 그러면 내접하는 부분의 거리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곡선에 대한 컨트롤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R 정도의 서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자른 간격을 좁혀서 해서 이 곡선을 만들면 여기는 200R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곡선을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커브에 대한, 곡선에 대한 컨트롤을 오로지 모델러가 인위적으로 정확하게 수치화시켜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모델링하는 기본 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걸 숙달시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중에 모델링을 했을 때 더 이제 귀찮은 일들이 더 적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 좀 더 신경 써서 만들면 뒤로 갈수록 알리아스 모델링에서 마무리 짓는, 피니싱하는 그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스트레스 없이 더 좋고 더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수정을 할 때마다 수치화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들 거고요. 이렇게 면을 이제 만들면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해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 촬영할 때 다시 시연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너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짜증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귀찮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만들어 놨던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연습 삼아서 계속 만들었던 데이터들을 조금 취합을 해서 계속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요. 그걸 좀 이해는 해주시고 모델링을 아마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따라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커브를 제일 먼저 잡는데 이 커브는 지금 이 부분 지금 여기 망곡점이 곡선이 들어와서 망곡선이 어느 정도 수평으로 들어가다가 또 이 부분 살짝 네거티브로 바뀌어요. 왜? 휘라치에서 휘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휘어 들어가는 거는 다 배제를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거의 이제 직선에 가까운 원 커브로 이 면을 하나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커브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얘를 복사해 들어가고요. 높이는 이쪽 엣지 있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엣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커브를 하나 잡는데 이 커브는 되도록이면 이 휘라치 방향으로 약간 지금 보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약간 배가 이렇게 불러 있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완벽한 직선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배가 불러 있는 방향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배가 살짝 불러 있는 방향으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브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자, 여기는 바이레일을 이용해서 투 바이레일 섹션 레일 두 번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면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이 면을 만들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차가 돼 있겠죠. 이제 이 교차되는 면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교차가 되게 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만든 다음에 트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 면 있죠? 요 면은 지금 커브가 되게 이게 다 연습하면서 만들었던 라인인데 잠시만요. 자, 요 면은 요 커브로 커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면 이쪽만 쓸 거예요. 그리고 이 면이 아니고 새로 만든 면 있죠? 이 면 새로 만든 면은 예.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 커브를 가지고 이 커브로 프로젝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정면에 가서는 자, 요 라인으로 이 기본면에 요 라인 이렇게 이 커브로 프로젝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OS가 여기 하나 생겼죠. 자, 그리고 여기는 COS가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러면 이제 트림 해주시고요. 얘도 트림을 하면 자, 여기 보이죠? 요 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요 면은 프리폼 블렌드 원래는 여기 이제 커브 다 이어서 만들어야겠죠. 이어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실제 뭐 데이터를 만들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모델링을 할 때 면의 구성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더 좋다라는 걸 이제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프리폼 블렌드로 좀 빨리 모델링을 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신경 써서 만들 때는 항상 여기에 커브를
무조건 이렇게 걸어서 5디그리 커브를 가지고 커브를 항상 얼라인 하면서 이렇게 해서 커브를 만들어서 투바이레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면보다는 여러분들이 빨리 만들어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려드리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프리폼 블렌드로 만들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폼 블렌더로 커벤처 값 G2로 잡고 그 다음에 사이드 1, 2 쉐이크 값은 1, 1 다 똑같이 주시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엣지드 얼라인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방향성이 다 똑같이 잡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할 때 이제 방향성 때문에 이 커브도 각도는 이쪽 엣지 라인 방향으로 잘 맞춰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도 이제 수평을 맞춰 놨죠. 이렇게 수평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일단 이 부분까지는 이제 기본 쿼터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면을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윗면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까지 나갈 일이 없죠.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탑뷰에서 봤을 때, 자, 여기 이제 이쪽에서 끊어진 이 라인에서 만곡점이 항상 이게 탑뷰에서는 만곡점이 90도 방향으로 잘라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왜 90도라고 하냐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90도는 아니지만 90도에 최대한 가깝게 면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 여기서 90도로 하나 쳐주면 자, 이렇게 90도가 됐죠. 이렇게 가서 만곡점에 90도에 최대한 이 90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각도를 하나 잡아서 프로젝트를 해준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프로젝트를 해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COS가 잡히겠죠. 그럼 여기 부분 트림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 내려오겠고 원래 이 부분이 이제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지금 우리는 이면에다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면 여기에 있는 COS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램프인데 램프가 연장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탑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만큼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쯤에 있는 엣지, 그러니까 투명 클리어 램프 렌즈의 엣지면이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가상으로 확인해 놓은 겁니다. 왜냐면 연장선으로 보면서 이게 얼마나 겹쳐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렇게 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자, 근데 이 부분 할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딱 안 맞고 약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죠. 이게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이 부분 보시면 얘가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면이 쭉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딱 맞지 않아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통과를 해버려요. 안쪽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이게 휘라치라고 하면 이 면 자체가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요거죠. 요건데도 불구하고 얘도 이렇게 안으로 이만큼 간격이 발생을 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탑에서 보면 휘라치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든 이제 라인은 요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지금
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 부분은 이제 이게 휘라치 이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탑에서 봤을 때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은 이렇게 공간이 비어요. 왜 비어야 하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가티브 면이에요. 이렇게 네가티브로 붙어요, 면이. 그래서 리플렉션이 여기서 살짝 말려 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지금 보이는 이 하이라이트 면도 이렇게 가서 요렇게 말리죠. 요렇게.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이 면 자체가 이렇게 네가티브 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위로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이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만들어서 이 공간을 벌려 놓는 게 면을 만들 때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비워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여기를 R로 다시 연결을 해서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이 부분을 하면 요렇게 이 앞이 될지 아니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이 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면이 요렇게 빠지는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때 이 사진을 굉장히 잘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범퍼 면의 구성을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 그 다음이 이제 이쪽 이 에어 인테이크 홀을 만드는 요 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면을 만들 건데 이 면은 뭐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면 자체는 여기 끝단에 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지금 거의 베젤 파팅 라인하고 거의 같은 선상에 붙어 있어요. 같은 선상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도면에서 볼 때 정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근데 왜냐면 이게 일러스트로 딴 거기 때문에 원래 여기 붙어 있지만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도면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붙여 놓은 건데, 일단 그걸 떠나서라도 이 부분에서 좀 멀리 면적을 잡아야 돼요. 이게 왜 면적을 왜 멀리 이렇게 잡냐면 지금 저는 이쯤에다가 붙일 거예요. 이쯤에 여기 붙어 있는 이쯤에 붙일 거예요. 도면 이제 이미지상에서는 거의 끝에 붙어 있지만 도면에서는 제가 모델링 할 때 한 이 정도 거리로 따지면 한 30mm 한 3cm 정도 띄어서 할 거예요. 3cm 정도 띄어서 만들 겁니다. 30mm 정도 되니까 그냥 이걸로 보면 27mm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띄어서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이 라인을 우리가 지금 만든 건 딱 이 라인에 바짝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준 또 만들 때 자, 만들 때도 요게 이만큼 안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여기서도 잘라서 또 만들 거고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건 이게 엣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엣지면에서 이 두께를 계산하면서 면을 만들어 와야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 또 뎁스도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라인 엣지 같지만 실제로는 이 안이 뎁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뎁스가 X방향으로도 뎁스가 있고 자, 이렇게 X방향으로도 뎁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방향으로도 Y방향으로도 뎁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뎁스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어쨌든 이 뎁스만큼 Y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엣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엣지에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공간이 얼마만큼 필요할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좀 더 받아주기 위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면적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이 도면에선 이 안에서 끝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면이 뭐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떨어진 양하고 정면에서 떨어진 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감으로, 이 부분에서는 좀 감으로, 센스 있게 감으로 처리를 해서 이 정도 떨어뜨려서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커브를 가지고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면 이제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COS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이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면을 이렇게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기본면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라인을 가지고. 자, 그래서 윗라인은 탑에서 봤을 때 당연히 여기 튀어나온 이 라인 따라가야겠죠. 이 라인 따라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가지면 요거 복사해서 아래 보내주고요. 이렇게 아래 보내주고, 여기는 대충 요런 라인만 맞춰 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맞출 거냐면, 요 라인이 만들어지면 여기는 똑같이 2x 레일 가지고 섹션 레일 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면을 만든 다음에, 면이 만들어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커브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것만 먼저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커브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밴딩을,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를 이제 베젤 라인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여기 부분을 이제 요 부분 만드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두께 부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근데 왜 이 아랫부분은 안 만들고 왜 이 부분만 만드냐? 요 부분은 이 부분하고도 완벽하게 틀린 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요 라인은, 이 면은 정확하게 X축에서 보는 뷰예요. X축에서 보는 뷰인데, 이 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Z축을 바라보고 있는 뷰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하늘 스카이 리플렉션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스카이 리플렉션. 그리고 여기는 그라운드 리플렉션이 붙어서 어둡게 보이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거에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면 이렇게 COS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COS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이쪽에서 봤을 때도 이 COS가 다 이렇게 보여야 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 똑같아야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봐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 COS를 만들면 이제 여기가 자, 요렇게 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 면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면이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 라인대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했다, 여기 있는 라인대로 프로젝트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로 할 겁니다. 하지만 보면 여기가 좀 틀리죠? 찌그러져 있어요. 왜냐면 이 면 자체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프로젝트 할 때. 왜냐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를 이제 정면에서 보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걸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하는 라인은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형상은 이게 정확하겠죠. 하지만 얘가 프로젝트가 돼서 맞는 면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이 이제 여기에 투사가 되면, 프로젝트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자, 여기가 이제 꺾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보죠. 자, 그럼 이게 프로젝트가 되면, 자, 여기에서 맞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폭이 3cm라고, 예를 들어서 3cm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 면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길이는 어때요? 이게 3cm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무조건 3cm보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더 커요, 이 길이가. 왜? 여기서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했지만 받아주는 면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대각선상으로 생기게 돼요. COS가. 이 COS가. 자, 그래서 더 커지는 거예요.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는 어쨌든 가장 이 외곽에 있는 COS를 가지고 이 면이 잘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를 지워요. 이거는 일단 이게 면이 잘 맞냐 안 맞냐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거의 두께를 판단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한 12mm 정도 나와요. 12mm 정도가 나오면 지금 여기서 튜브 옵셋을 이용해서 여기는 지금 10mm 잡았는데 12mm라고 하고 엔터.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2mm 엔터, 12mm 엔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튜브 옵셋은 없애줍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지름에 똑같은 간격에 12mm짜리 면이 나왔겠죠. 그죠? 그럼 위는 지워버리고, 자, 이 라인을 가지고 자, 이렇게 트림 해주면 동일한, 어디 위치에서 봐도 다 동일한 두께를 갖고 있는 베젤 라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베젤 라인을 얻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베젤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사이드에서 자, 요런 커브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물론 얘의 지금 이 위치값은 딱 곡선이 시작되는 부분, 딱 여기까지 곡선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탑에서 봤을 때 요 곡선, 얘도 보면 실질적으로 살짝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 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이 네거티브는 나중에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듯이 이 직선 구간 정도만 맞춰서 면을 맞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커브를 만든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다시 여기까지 이동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적은 뭐 이렇게 넉넉하게 교차되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딱 안 맞고 교차돼 있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휘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리플렉션이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는 여기에 요렇게 오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에서 보면 이게 휘라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에어 인테이크 홀이 꺾어져서 이 부분이 지금 이거라고 보면 이 부분이고, 그럼 여기가 요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면을 만들어서 여기 공간을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으려고. 요거 때문에 지금 이런 리플렉션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도면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려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거의 말리는 게 없죠. 엣지처럼 딱 붙어요. 그냥 이렇게 엣지처럼.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이쪽 면은 거의 이 휘라치 라인에 딱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거의 엣지. 지금 이 지나가는 커브 자체가 이 엣지에 딱 달라붙어 있죠. 이렇게. 그죠? 어디에서 봐도 딱 붙어 있죠. 달라붙어 있게. 그래서 자, 요렇게. 그럼 여기는 당연히 엣지가 될 거고 이렇게 공간 남아있는 데는 말아서 이 부분에다가 똑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점점 이제 펴지면서 엣지가 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큰 알면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면을 구성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면을 구성을 해주시고요. 얘네들도 이 면 만들 때는 다 똑같이 자, 이 면들도 다 똑같이 어떻게 만드나? 바이레일을 가지고 섹션, 레일 그리고 섹션, 레일 이렇게 만들어주고 섹션, 레일 이렇게 해서 면을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네들이 없는 이렇게 이 면이 되겠죠. 이 면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 얘네는 이걸 만들 때는 항상 자 이렇게 컵앤처 값으로 이어 주시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 면 만들 때 이제 이렇게 2x 레일에서 저 요거 지금 여기 레일이잖아요. 여기를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컵앤처 값 G2 값으로 컵앤처 값을 하나 맞춰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CV를 항상 조절을 하는데 어떻게 조절을 돼야 하냐면 지금 이 뒤에 이제 병풍처럼 만들어 놓은 이 면하고 얘를 이제 인터셉트를 시켜서 COS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을 지금 여기 이제 약간 꿀렁거리긴 하는데 괜찮아요. 이거는 뭐 충분히 여기도 또 R을 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지금 R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R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꿀렁거리대로 R 면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부분은 거의 엣지에 가깝고 여기는 좀 면적이 넓겠죠. 그래서 여기 R이 여기는 이제 엣지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R의 면적은 이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R의 면적은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R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요 면이 교차되는 거는 자 지금 이 면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지금 우리가 가는 면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하이라이트가 맺혀 있는 R 구간 이의 중심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인이 지금 이 라인을 보는 거예요. 이 라인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자, 그리고 레프트에서 봤을 때도 지금 파팅 라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라인이 자, 여기서도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랑 유사하게 이 범퍼의 파팅 라인 근처에 유사하게 이렇게
면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도 자,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점점점 여기 말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엣지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엣지. 이거 잘 확인해서.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도면에서도 표현이 안 되는 면이고, 오로지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진은, 모든 사진 다 왜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링 하시는 분 자신이 그 왜곡을 얼마만큼 보정해서 만들지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했지만 이 커브 잡는 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번 영상에서는 전에 것까지는 되도록인데 직접 커브를 다 잡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 시간을 다 할애해서 동영상 길이가 좀 길어졌는데 이번 시간 모델링에서 그걸 다 그렇게 하면 아마 모델링 시간이 막 7, 8시간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미리 한 2-3번 더 만들어 보고 거기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진 커브를 지금 이렇게 불러와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되게 오래 걸리고요. 뭐든지 이 알리아스 모델링에서 이 자동차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이 CV를 얼마만큼 컨트롤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라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도 이 동영상 찍으려면 10시간씩 만들고 그거 다시 추리고 또 만들고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이게 여러 번 이게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한번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자기 실력이 자기도 모르게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올라가시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면이 만들어지면 여기까지 이제 되면 거의 한 이 프론트 범퍼는 뭐 한 70% 정도 만드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만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거의 다 이제 얼추 앞부분이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팬더 만들 때는 여기서 이렇게 늘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절개를 하고, 그러니까 사이드 뷰에서 이제 이렇게 파팅을 하는 이렇게 다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 윗부분은 잘라내고 지금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늘려 붙이는 거죠. 이렇게 팬더를. 그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사이드 뷰에서 COS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은 프리폼 블렌드를 하든지 아니면 커브를 이용해서 면을 다시 2x 레일로 만든다든지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찢어지는 면이 있다고 했죠. 그래, 이렇게 찢어지면 여기 면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기서 자르고 붙어 있는 거 조절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 면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늘려 붙이면 여기는 면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이제 됐으면 이제 여기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따놓은 거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트림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럼 이제 에어 인테이크 홀이 이제 만들어져야겠죠. 왜냐면 이제 주둥이 우리 에어댐, 프론트 에어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인테이크 홀을 이제 하면 인테이크 홀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지금 그냥 보는 자, 이렇게 커브. 자, 이 커브를 이제 쉽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이면 만들 때 일단 커브 있죠? 이 커브를 복사를 하세요. 4개를. 4개 커브를 복사해서 이면 커브 만들 때 썼던 이 커브 있죠? 이 커브들을 여기는 이제 커브가 없겠죠. 그냥 이거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V에서 그냥 뒤로 살짝 보내세요. 이 정도. 그런 다음에 면을 만들어서 그건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커브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해서
자, 이래서 이제 커브 하나만 추가로 해서 이제 면을 만든 다음에 정면으로 가서, 자, 여기 보이는 요 커브 있죠? 요렇게 안쪽, 자, 요렇게 커브를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 자, 요렇게 COS가 생성이 되겠죠. 그럼 얘를 정면에서 봤으니까, 얘네들은 다 정면이니까 이건 맞겠죠. 이렇게 이거 맞겠죠. 그럼 사이드로 가서 요 라인이 맞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단지 이 부분은 에어 인테이크 홀이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안 보이지만,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뎁스 보이죠? 자, 이렇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그 대신 앞에 라인이나 요 라인들은 다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맞출 때까지 이 CV들을 움직이고,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COS 확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CV들을 계속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이 COS 라인이 여기에 맞을 때까지 다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면이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이 면은 여기도 잘라낼 거예요. 이거는 잘라내서 또 이어서 만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제 이 커브들은 다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제일 이 앞에 튀어나와 있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면 얘기할 때 언더립댐 내지는 뭐 아니면 뭐 스키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스키드 플레이트는 이 아래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그냥 립댐 정도 되는 걸로 명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립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부분은 정면 X축을 바라보는 면인데, 이 부분은 위에 Z축을 바라보는 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립댐을 만들 때는 제일 먼저 범퍼 만들듯이 지금 이 커브 3개를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커브 하나 이 각도에 맞춰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복사해서 이쪽에다 갖다 주세요. 이렇게 탑에서 봤을 때는 이 범퍼 라인을 이렇게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미러 시켜주면 여기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미러 시키면. 자, 만들어 놓고 얘를 스킨을 이용해서 쉬프트 키 누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죠. 자, 면이 만들어지면 이 면이 만들어진 거에서, 자, 이렇게, 자, 이쪽 에어 인테이크 하단부에 있는 인테이크 홀 라인하고 범퍼하고 이 그린하고 만나는 이쪽에 만난 이 2개 커브 라인만 잡습니다.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 앞에 있는 부분만 맞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해주시면, 자, 프로젝트를 해주면, 자, 이렇게 COS가 생성이 되죠. 자, 그럼 사이드에서 봤을 때, 자, 이 라인의 위치는 맞고, 여기는 이제 넘어가는 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맞아도 돼요. 이 정도까지만 맞으면 되고, 지금 여기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탑뷰에서 봤을 때도 범퍼 라인이 똑같이 따라가는 거 확인됐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면을 이렇게 맞추고요. 자, 이렇게 맞추면 여기 이제 COS는 다 지워주고요.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이 정도 커브, 이 커브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부터가 자,
자, 여기 파팅 들어가 있죠? 여기가 꺾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원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른 다음에, 그래도 이 립 때문에 이제 구성은 세 개로 돼 있어요, 3개. 요 면을 하나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2구간 면을 하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2구간. 그 다음에 2구간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3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3개는 지금 면을 두껍게, 여긴 되게 얇은데 이렇게 두껍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 면까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나중에 잘라내면 되거든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해서 잘라주시면, 잘라준 상태에서 얘네는 아직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이렇게 커브 얘네를 만들 거예요. 이 커브도 탑뷰에서 보면 요 라인에 유사하게 만들 거예요. 요 라인에. 대신은 이거는 커브를 이 라인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COS가 맞아야 돼요. COS. 이 COS가 이 라인에 맞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여긴 좀 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도면이 안 맞아서 그래요. 여기서는 정면에서 보면 맞는데 사이드로 보면 안 맞죠. 이거는 이제 정면 뷰하고 도면이 사이드 뷰하고 일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어쨌든 이거 기본 뭐 정밀 도면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안해서 일단 이거는 맞다. 왜? 패럴 하니까 평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이걸 만들 때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COS를 하나 그어놨죠.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이 면이 여기 있잖아요. 이 면이 이 그림 지금 이 면하고 이 면 보세요. 이제 이 면 이제 만드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만든 게 얘예요. 지금 만든 게 이걸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그럼 여기가 비어 있죠. 얘는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물론 얘는 지금 자르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조각이 나있지만 이걸 자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라인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다 가지고 여기서 원바이레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올리면서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할 때 지금 이렇게 교차를 포지션을 잘 맞춰 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여기가 이제 R이에요. 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R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는 안 맞춰도 여기 자르고 R로 이제 이어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준선 아래 망곡점 부분만 표시를 해놓고 그 위치값만 유사하게 갖다 놓은 겁니다. 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이렇게 커브는 이 휠 아치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끝단에다 이은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CV를 딱 걷고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커브하고 이 커브 이렇게 해서 여기 면을 잡은 거죠. 그래서 얘도 면 만들 때 자, 섹션, 레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데 이 면을 만들 때는 얘는 뭘 기준으로 만드냐면 이 커브가 이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라인. 사이드에서도 이 라인을 따라가고 탑뷰에서도 요 라인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요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에서도 당연히 이게 이렇게 막 패러라이 해야겠죠. 왜냐면 이게 이 라인이 여기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도면 자체가 정면에서는 맞는데 사이드에서는 이게 틀어져요. 이만큼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무시하고, 왜 여기서는 이렇게 또 정면 반대로 정면에선 이게 떨어져 있지만 사이드에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보는 겁니다. 각도도 맞고 페럴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이걸 맞춘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이 커브의 이 곡선은 이 면을 만들 때 제브라 패턴이 최대한 엉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제브라 패턴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요렇게 이제 열십자 모양처럼 이렇게 늘려붙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렇게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면이 깨끗하게 딱 때렸을 때 여기 하이라이트가 맺힐 수 있어요. 물론 이제 Z축을 보는 면이니까요. 이 부분이 말려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말려 들어가게 보이기 위해서 제브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면 하나 다시 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얘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얘도 자르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델링은 이렇게. 요거까지 빼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범퍼는 다 된 거예요. 왜냐면 외장에서 이제 이 휠 아치가 이 휠 아치에서 이 면에 늘러붙는 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닿는 이면만 정확하다고 보면 나머지는 이게 잘라서 늘려 붙이는 면들은 다 정확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맞았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인테이크 홀 면도 들어가는 것도 다 이 면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아래 스키드댐과 립댐도 다 이 면에서 이어져서 붙는 거기 때문에 이 면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게 기본 면이고, 이 면이 이 휠 아치하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위치, 거의 정확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면은 여기까지만 만들면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프론트 쪽 기본면은 다 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알만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막간을 이용하면 이제 이렇게 막간을 이용하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램프만 만들어지면 되거든요. 램프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램프 만드는 거 살짝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램프는 이렇게 이제 커브를 이제 이것도 뭐 물론 커브를 갖고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커브를 만드는데 이 커브가 만들어지면서 원래 이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제 후드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 COS가 이렇게 지나가죠. 이 COS는 커브를 이렇게 하나 이제 4개를 만들어서 면을 만든 다음에 탑에서 봤을 때 교차되는 라인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교차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왜 여기 이제 아까는 뭐 여기에 맞아야 한다는 거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기 맞아야 하는 거는 이 후드 만들 때 맞췄어요. 이 후드면을 만들 때 지금 커브가 잠깐 딴 데 있는 것 같은데, 자 잠시만요. 자, 여기 그냥 여기 커브를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 이제 후드면은 후드에 있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얼추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후드에 대한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생성이 됐죠?
사이드에서도 맞고 정면에서도 맞아요. 이건 맞아 있는, 이거는 이제 이 후드 만들 때 미리 다 맞춰 놓은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요거 할 때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맞춘 거냐라고 이제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여기 이 사진보다는 잠깐만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한데, 자,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힌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램프는 엣지가, 여기 잡혀 있어요. 엣지가 이 앞쪽에 잡혀 있어요. 그래도 엣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후드하고 면이 그 똑같이 여기 와서 여기는 이제 물론 갭은 이렇게 있겠죠. 근데 거의 같은 면으로 와서 여기서 꺾어져요. 그리고 사이드에서 와서 여기 이렇게 들어갔지만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꺾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엣지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잡은 거는 이걸 잡는 거예요. 요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 이 2번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 라인을 요 라인 지금 이 앞에서 요 라인이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2번은 이 밴더에서 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이만큼 들어가게 다시 2번이 잡힐 거. 그래야지 여기에 사진에서 보는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 홀이 여기 나오겠죠. 그죠? 여기 인테이크 홀이 있으니까 밀려 들어와야겠죠. 지금은 이 면 자체가 길게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잡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이렇게 앞쪽에다 맞춰서 COS를 여기에 맞추고 지금 여기도 이 COS들도 실제로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이 라인과 이 라인 COS 맞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 잡혔으니까 잡히진 않지만 이렇게 맞고 사이드에서 봐도 자, 이렇게 맞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는 거는 지금 여기 뎁스가 있지만 여기는 다 이제 튀어 나온 거기 때문에 얘를 좀 이렇게 나와서 얘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엣지를 지금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 뎁스가 없이 여기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여기서 끊어서 밀어 넣는 거죠.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어 넣을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뎁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밀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위치값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한 번에 이 면을 다 맞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장 큰 면을 가장 정확한 위치,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위치까지 큰 면을 먼저 만들고 그 면을 기준면 삼아서 안으로 밀거나 밖으로 빼거나 하는 작업을 통해서 디테일한 면들을 맞춰 나가는 거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과 똑같이 크게 스케치하고 점점점 디테일하게 맞추는 게 맞지 조그맣게 그리게 되면 전체적인 틀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도 항상 큰 면을 만들고 시작을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가장 좋은 모델링 스킬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이제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이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쪽 리어 패널 쪽 리어 패널하고 뭐 보면
백스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지금 프론트 패널 만든 것처럼 리어 커터 패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범퍼에서 이제 이쪽 트렁크 리드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기본 들어가는 면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동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델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